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 이런 민주당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말고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꽝꽝꽝 해서 이른바 3대 특검 이게 공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불편한 국무회의가 계속 지속되는 와중에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네. 3대 특검법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 대통령 면전에서 이런 쓴소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에 국무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진숙 위원장이 관련해서 특검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 국무회의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3대 특검법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말에는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3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추진되는 특검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3대 특검법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추진돼 왔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그리고 국회에서의 재의결이 되지 않아서 재표결이 되지 않아서 좌절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도 특히 3대 특검법에 관련된 의혹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민심의 목소리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자체가 이제 와서 정치 보복으로 비춰진다라는 말에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이 수사하는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국민적인 의혹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제 두 번째 국무회의가 주재됐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여러 국무위원들과 지금 다소 이재명 대통령의 스스로의 언급처럼 좀 어색하고 불편한 국무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3개 특검법 위헌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통령 참고하겠다. 정치 보복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일단 이제 4시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다 들었죠. 그거 되게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럼요. 문제는 예. 뭐냐면 저기서 만약에 대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이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안 공포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실제로 참고하셨어야 되는데 예. 말씀만 듣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거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포로 나아갔다면 그것 또한 국무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이전에 민주당이 비판했던 부분 그 계엄 관련해서 이 국무위원들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 역할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이거 계엄을 옹호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던 그 지점 예. 그게 똑같이 저는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따라서 국회에서는 국무회의록 위원회 회의록 국무회의록에 대해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저기서 나온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만약에 절반 이상의 국무위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반대했다라면 처음 반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설득해 가는 과정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반대 의견이 만약에 꺾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는데 대통령이 그냥 공포했다면 그것 또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심의기구이지만 어쨌든 현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어떤 법률적인 용어, 그 정치적인 용어 말고 위헌이라는 저 법률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위헌적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포하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관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건 위헌성이 있습니다라고 알겠습니다.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법제처장이 만약에 그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하고 갔다. 그것 또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또 지금은 어색한 동거, 국무위원들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경청 차원이라는 취지 얘기도 대통령실에 했어요. 어쨌든 이 3대 특검법이 공표가 됐고 내란에 대한 발본색원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특검법 공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열을 진짜 가다듬어야 될 텐데 국민의힘 한쪽에서는요. 한동훈 전 대표든 김문수 전 장관이든 둘 다 지난 대선 경선에 뛰었기 때문에 있을지도 모를 전당대회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 나오면 당선이 됩니다. 바로 직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네. 그리고 김문수의 일부 당원들이 아깝다는 이런 이야기가 해단식 할 때 보니까 정치의 끈은 놓지 않았더라고.
김문수 후보께서 예. 경선 과정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아까 김덕수. 말씀드렸듯이 네. 김덕수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책임이 어허.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김덕수 시즌 2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허. 당대표 출마를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6은 한 전 대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아. 4는 나오는 개인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한지아 의원 얘기는 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 욕심 없다고 한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고 한동훈 전 대표의 주변 사람들도 한동훈 전 대표 나와라 6, 안 된다 4,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 윤석 대표님 아예 성일정 의원은 두 사람 다 당권 도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또 싸울까 봐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성일종 의원 말씀은 뭐 누구 나와라 안 나와라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당내 상황이 전당대회에서 이 두 분이 다시 나올 경우에는 더 안 좋을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 두 분의 출마를 좀 자제하면 어떠냐 아마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두 분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두 분 개인적으로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니까 예. 제3자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당대회가 벌어질 경우에 예. 전당대회 성격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성격이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전당대회가 저희가 이제 16일 다음 주 월요일에 원내대표를 새로 뽑지만은 예. 그 뽑힌 분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도 그럼 지도부가 어떤 성격으로 나갈 거냐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당대회가 만약에 기존과 비슷한 그런 지도부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반성을 하고 예. 아프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다 짚고 나가면서 새롭게 뭔가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의 전당대회냐 여기에 따라서 두 분이 뭐 출마를 할지 말지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예. 지금으로 와서는 어느 쪽으로 갈지 정확히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안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이 국면을 넘어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보입니다. 윤 대표님 말씀은 그럼 하나만 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렇게 뭐 계속 싸우고 뭔가 당이 말만 쇄신하고 있지 경론 끝에 뭔가 도출이 안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도 굳이 전당대회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수적으로 보나 뭐 기세로 보나 구주류, 친윤계라고 하죠. 구주류를 수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그 현실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설령 한동훈 대표가 출마해서 당선되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이전 당대표 시절 의총에서는 최고위원회와 전혀 다른 결정을 하고 의원 위주로 끌고 가고 이런 상황. 그래서 당대표가 전혀 당을 장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좀 잠재워지고 난 다음에라도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 본인도 몰랐던 의원총회 취소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오늘 가장 움직였던 얘기를 첫 번째 이슈로 준비했습니다.